네, 주거 지원에 대한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바라고 있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네, 한부모 가족의 집 걱정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두 번째로 그러면 주거 지원에 대한 건 아까 1탄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거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급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주거 급여는 어떨 때 받을 수 있죠? 주거 급여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면서 주거 급여까지 도입이 됐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첫 번째 저희가 그 한부모가족 혜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에서 보여드렸던 그 기준 중위소득의 45%의 그 저소득층 한부모나 기초생활수급 네.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월세 보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중위소득에 대한 것은 궁금하시다면 한부모 가족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거 급여를 네. 아까 말씀하신 생계급여자도 받고 네. 주거 급여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생계급여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89만 7,594원의 소득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의 소득 그 가정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34만 6,391원 이하이면 됩니다. 네, 2인 가족에게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돼 있죠. 네. 네, 사실은 1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최저임금이 182만 3천 원? 뭐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조금 더 넓게 확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거급여 지원을 어떤 거를 주거급여를 준다는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0에 500에 월세 30만 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136만 얼마 네. 이하이면 예. 2인 가족의 경우 그러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500에 30만 원을 예를 들면 이게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네. 그 표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아까 500에 30만 원 예를 들었을 때 30만 원 정도 만약에 수도권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30만 원의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라는. 네, 네. 실제 임차료를 보조받을 네,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임차료가 많아도 다 보조를 해주는지 궁금하고 네. 또 그러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월세를 얼마까지 그 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로 처음에 활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거급여 계산하는 그 모의 계산하는 그 창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계산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급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지표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낡은 집이라도 본인이 자가 가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또 수선료를 또 보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주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집이 좀 낡았으면 수선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주거급여에 대한 아까 제가 여쭤봤던 네. 그럼 50만 원을 내가 내면 50만 원을 다 주냐라고 말씀을 여쭤봤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인 경우 뭐 1급지냐 2급지냐라는 걸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조금 그쵸. 평수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될 경우에 당연히 월세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구 수별로 조금 금액이 다른데요. 그냥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최대 주거급여 기준 금액이 34만 8천 원입니다. 이거는 매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2급지, 만약에 인천, 경기인 경우에는 2인 가구일 경우에 26만 8천 원. 26만 8천 원이 그 네. 주거보조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50만 원 네, 그런 네. 월세를 내면 전부 지원을 받지 못하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 거의 2인 절반 가족 정도. 중에 50만 원 받으면 네, 50만 원에서 34만 8천 원을 뺀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본인이, 부담하셔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 급여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LH에서 주거를 좀 신청해 봐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1탄에서 말씀드렸던 전세임대라던가 뭐 매입임대라던가 국민임대라던가 공공분양 받는 임대들을 보려고 하면 저희가 LH 전세 청약센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LH 청약센터로 가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네. 예, 우선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본인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기를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LH 청약센터가 나왔죠. 네네. 여기에 보시면 중간쯤에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에 들어가 보시면 돋보기에 임대정보라고 있어요. 돋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대한 네. 돋보기로 임대정보를 눌러주시면 네. 네, 분양임대 공고문이 떴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분양임대 공고문에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클릭이 돼 있고 그 아래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나와 있죠. 저희가 네네.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것은 전세임대입니다. 네, 전세임대를 그럼- 클릭해 보시죠. 네, 전세임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입주자 수시 모집 자격 완화 공고가 떴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들어가 보시면 공공 개요에 다운로드 옆에 그 첨부 파일 안에 많은 서류들 목록이 나와 있죠. 네. 이 목록은 미리미리 클릭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시고 작성할 건 작성하셔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동의서,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세대 구성원 확인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실 것은 공고문의 자격 완화 HWP 서류 한번 네, 눌러보시죠. 자격 완화는 뭐죠? 자격 완화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격 완화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근데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자격 완화가 1년 내내 자격 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처음에- 여기서 예, 어디를 좀 더 보면 좋을까요? 처음에 이 제목 말고 그 밑에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라든지 그 신청 자격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신청 자격을 보시면 그 재산이 뭐 어느 정도 이하 충족된 가구에 한한다라고 돼 있고 1순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 그 다음에 뭐 출산 입양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미성년 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라고 돼 있죠. 네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미혼모인 경우에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에 대한 부분이 100%, 뭐 1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예. 1순위는 그 한부모 가족, 그 다음에 뭐 임신 중인 한부모 가족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뭐 100%, 100%, 120%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정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족은 거의 된다, 그 신청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일제 공고문을 닫아주시고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청약 연습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분양임대 정보 아래 분양임대 정보 보시면 임대주택 클릭해 보시고요. 네네. 맨 위에 카테고리에 보시면 청약센터 그 옆에 인터넷 청약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인터넷 청약을 들어가 보시면 청약 연습하기가 나옵니다. 네, 맨 위칸에 청약 네. 연습하기가 있네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게 토지가 맨 처음에 떠요. 그래서 토지 말고
아래 보시면 임대주택, 뭐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네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한번 클릭해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사전 준비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네, 청약 연습하기, 청약 신청 연습하기 연습하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가 네. 있네요. 여기에 필수 준비 사항이 공인인증서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는 그 은행 가셔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시잖아요. 핸드폰에 주로 깔아 있을 텐데요. 그거를 PC에서 신청하시려면 PC로 옮겨놓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연습하기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접 공인인증서로 등록하셔서 주민번호도 넣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네. 청약 연습하기를 안 하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LH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주자주 나중에 저희가 꿀팁으로 네. 어떻게 하면 자주 보실 수 있는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2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변함없이 슬로건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감사합니다.